네, 쏟아지는 뉴스 속에 알아두면 살이 되는 정보들을 모아봤습니다. 뉴스나이트가 전해드리는 생활의 팁 알아요 시간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자동 이체를 하지 않으면 밀리기 쉬운데요. 앞으로는 카카오페이로도 관리비를 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카카오페이가 아파트 앱 스타트업인 모비를 인수해서인데요. 카카오톡을 통해 관리비 청구서를 받거나 모빌 앱에 접속을 해서 카카오페이로 관리비를 내면 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 2020년 7월부터 IPTV나 케이블 TV 등 유료 방송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다른 서비스로 변경할 때 별도의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이용자 해지 신청을 해도 해지를 방해하는 전화를 하거나 신청 누락으로 요금을 이중으로 내는 등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2020년 7월부터 KT와 LG U+, SK 브로드밴드, SK텔레콤 4개 통신사 안에서 이동을 할 때 기존의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신규 가입만으로 해지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반려견 인구가 급증하면서 맹견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경우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맹견이 외출을 할 때는 목줄이나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규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3월부터 맹견과 함께 외출을 할 때는 만 14살 이상의 보호자가 함께 해야 하고요. 매년 3시간 이상의 정기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음에는 100만 원, 두 번째는 200만 원, 세 번째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다문화 가정 부모도 자녀 양육 비용을 복지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부모가 외국인일 경우 인터넷 사이트상에서 실명 인증을 할 수가 없어서 직접 주민센터를 찾아야 했는데요. 이 제도가 개선된 겁니다. 다문화 가정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보통 스크린 골프장이나 네일숍, 악기점 등에서 소액 결제를 할 경우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요. 내년부터 이런 업소에서도 10만 원 넘는 거래에는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가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요. 계좌 이체 거래도 그 대상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시 오감도와 소설 날개 등으로 유명한 천재 시인 이상이 살던 집이 새롭게 단장해 오늘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통인동 집은 1911년부터 이상 시인이 20년 넘게 살던 곳으로 훼손될 위기에 처했던 곳을 2009년 문화유산 국민신탁이 매입해 지난 9월부터 개보수 공사를 했고요. 오늘 새롭게 문을 연 겁니다. 재개관한 이상의 집에서는 그의 문학 세계를 알 수 있는 시와 소설, 서신 등 150여 점의 자료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알아요였습니다.